나로호는 카운트다운 한번 못 해보고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도 결국 은퇴한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의 주가도 혹시 떨어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19 최리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에 생긴 응급 상황에 대한 해결법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화, 무료 문자 그리고 홈페이지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153-2613 전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이고요. centv.co.kr 들어오신 뒤에 프로그램 게시판에 글을 써주셔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요청은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 이거 노리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물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반고 후 미술전 보러 가실 수 있도록 1인 2매 티켓을 오늘도 선물로 준비를 했는데 하지만 행운의 주인공은 딱 한 분이라는 거 방송 끝나기 전에 행운의 주인공 저희가 발표까지 할 겁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결정하고 있는데 오늘은 누가 선물을 받아가실지 궁금하네요. 자, 그렇다면 목요일의 해결사 두 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최병구 전문가님 그리고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는 1930선을 재탈환했습니다. 기관이 힘을 좀 썼고요. 프로그램 매수세도 무려 3천억 원 이상이나 유입이 된 덕분인데요. 저는 오늘 시황에 대한 키워드를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기관 매수, 낙폭과대주 2차 시세. 예, 엊그제에 이어서 낙폭과대주가 오늘 다시 한번 세게 올라주었는데요. 우리 최병곤 전문가님의 키워드와 전략 궁금하네요. 예, 저는 오늘 키워드를 마지막 정치 이슈, 그다음에 화학, 또 조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마지막 정치 이슈부터 얘기를 풀어보죠. 예, 이번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그 안철수 관련주는 폭락을 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관련주나 문재인 관련주가 급등세를 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계속 침체를 보였던 정치 관련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좀 활발한 진행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상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인맥 관련 테마는 이제 좀 쉬어가는 아니면은 계속 하락하는 형태의 진행이 나오거나 앞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선거 관련해서 각종 정책 이슈라든지 아니면 또 관련 그 수혜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좀 더 움직임이 활발하게 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저번에 선거 때는 그 선거 개표 기계 아니면은 또 선거 용지 이런 것들이 또 주가가 크게 뛰었는 모습인데요. 이번 선거 때는 이제 SNS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 선거 관련 테마들, 그 다음에 또 그 신공항 관련주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경제 민주화라는 또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또 다시 순환매를 좀 보이는 조짐이 있거든요. 네. 앞으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신다면은 의외의 또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정책적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화학이나 조선업종을 한번 묶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오늘 그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종목이 STX 조선해양입니다. 네. 도대체 몇 개월 만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한번 오르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사실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 하락이 굉장히 오랫동안 길었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도 5천억대로 쪼그라드는 상태인데 오늘 드디어 반등 포인트 한번 잡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수주 소식이 조금씩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황을 그렇게까지 악화되게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아무리 적자를 내고 있고 상황이 좀 어렵긴 하지만은 신규 수주가 늘어난다면은 지금의 가격은 싼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또 일각에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이어졌던 기관들의 조선주에 대한 공매도도 지금은 좀 해소되는 과정에서 환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진행은 좀 더 촉각을 곤두세워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한번 상승 나와서 그것이 바로 추세 상승으로 전환되기는 어렵고요. 네. 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진행이 좀 더 이어진다라면은 분명히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좋은 진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조선주 쪽에서는 이제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뭐 드릴십이라든지 또 그 시추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실적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진행이 얼마나 이어질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화학주도 오늘 변동성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금호석유가 오늘 장중에 7%권까지 상승을 했었는데요. 네. 화학주도 오늘 실적 발표를 해보니까
상당히 그렇게 뭐 굉장히 나쁜 수준은 아니었고 저번 분기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하고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반전이 좀 시도된 상태고 역시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니면은 저항 라인을 뚫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흐름이 결정될 것이고 제발 좀 돌파를 좀 해주면서 시장이 좀 살아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과 화학주의 오늘 큰 반등 그리고 마지막 정치 이슈 대선 관련 정책 테마주 쪽으로는 한번 시세를 기대해 봄직하다라는 얘기 들어보았습니다. 자, 하 팀장님의 키워드 얼마나 비슷하고 또 다른지요? 그리고 전략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얼추 뭐 비슷하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키워드로 자동차, 연기금, IT 부품주로 잡아봤습니다. 맞아. 오늘 자동차도 많이 올랐죠? 네, 그렇죠. 이제 자동차가 현대차 23만 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수가 이제 11월 초순 이후에 다시 한번 1930선에 왔는데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현대차, 기아차가 사실 거기서 선두하면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11월 초순에 1930포인트 있을 때보다 현대차는 지금의 주가가 더 높게 있고요. 또 현대차의 상승세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 낙폭 과대했던 뭐 조선이라든지 화학주도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동차가 오늘 오랜만에 좀 제대로 좀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역시 자동차를 누가 샀는지를 보니까 연기금이 많이 샀습니다. 연기금이 많이 샀기 때문에 토종자금 연기금이 과거 데이터 10년 동안 보니까 국민연금은 4, 4분기에 월 평균 2,800억 정도를 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4, 4분기 12월 달에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뭐 연기금이 전기전자는 좀 팔고 자동차는 좀 많이 샀습니다만은 앞으로 장 보실 때 같은 기간 중에서도 연기금이 사는 섹터가 상승 탄력이 좋을 것이다. 그걸 좀 미리 예측을 해보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IT 부품주로 잡은 거는 이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늘 사실 IT주들이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네. 보였고 코스닥에도 보면은 뭐 최근 좀 잘 가던 일부 스마트 기기 관련주들이 조정을 좀 보였는데 이 조정 자체가 사실 깊은 조정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제 판단은. 왜 그러냐면 항상 뭐 요새 어제 오늘 일주일 동안에만 그냥 이제 경기 민감이 좀 반응이 오다 보니까 약간 소외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블랙 프라이데이 후광 효과라든지 연말 뭐 또 소비 시즌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오히려 거꾸로 자동차나 기타 민감주들이 조금 조정을 보일 때는 다시 IT 부품주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전략을 좀 종합해 보면요, 연기금이 사는 쪽을 사야 되고 IT도 단기 조정에 그칠 텐데, 그러면 혹시 연기금이 IT 종목을 좀 사고 있는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IT 네. 부품주는 이제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 네. IT 부품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에 있는 IT 부품주들도 단기 조정에 그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유념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종목이 혹시 덩치가 좀 크다면 연기금의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 전략까지 전해드렸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종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긴급진단 119 잠시 후 바로 시작합니다. 네, 긴급진단 119 전화 무료 문자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글로 언제든 SOS 쳐주시면 됩니다. 013-1531-2613 전화가 편하신 분들은 이쪽으로요. 013-3366-0110번 문자가 빠르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요. 그리고 centv.co.kr 들어오신 뒤에 증권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종목 상담 119 프로그램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글 써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홈페이지는요, 방송이 끝나도 저희가 계속해서 글을 체크하면서 전문가의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고 있으니까 이 점 참조 부탁드리겠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선착순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빨리 신청하시면 상담받을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반고흐 미술전 티켓 2매 오늘도 준비했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한 분만 선정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 분씩 선물 드리고 있는데 오늘 행운의 주인공은 역시 방송 끝나기 전에 발표하겠습니다. 네, 역시 첫 번째 전화부터 먼저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두산중공업요. 네, 두산중공업 매수가와 비중 좀 알려주세요. 한 3년 됐거든요. 3년이요? 네, 네네. 9만 원 돈. 원래 9만 원 넘었는데 네. 좀 물타기 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비중이 좀 늘어나셨겠네요. 어느 정도로? 네, 한 30%요? 20%.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두산중공업 평균 매수가 9만 원에 30% 3년을 기다렸다고 하셨는데 지금 죄송스럽지만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죠? 네. 예, 41,100원이면 이제 이게 반토막 이상이 났는데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실까요? 꼭 내가 오늘 이건 알아야 되겠다. 어떻게
계속 기다렸는데요. 네. 지금 최고 바닥이지 싶은데 끝없이 내려가니 그래도 또. 그렇죠. 그러니까 바닥이 언젠지도 궁금하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 바닥을 알아야 또 기다릴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참 수급도 안 좋은데 두산중공업 지금 바닥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바닥을 단정 짓지는 못합니다. 하지만은 네네.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사실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9만 원대의 그 주가 때의 실적과 지금 실적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장성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또 갑자기 급증한 순이익 부분,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탔던 것이고요. 지금은 그때보다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나쁘지만은, 까짓 거 뭐 그렇게 안 나쁘지만은 또 특별히 좋아질 게 없다라는 그런 실망감 같은 것이 자꾸 주가를 끌어내리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또 뭐 공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겹쳐지면서 상황을 악화만 시키는 상태고요. 그래서 좀처럼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아지질 않습니다. 이네들이 사줘야지만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상황이 사실은 개선이 금방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꾸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여기서 바닥이 될 것이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주가 수준은 이 종목의 어떤 기업 상황이나 성향을 봤을 땐 좀 저평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이 두산중공업이라는 기업이 조금만 좋은 상황을 내놓거나 조금만 좋은 방향으로 가도 사실은 이 하락이 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이 굉장히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께서 기왕 기다리신 거라면은 지금 뭐 좀 더 참으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 바닥을 탈출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것이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한 보름 이상의 상승이 꾸준히 나오면서 그 주가가 한 5만 원권을 회복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것은 그 바닥 탈출의 신호로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도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여력이 되신다면 추가 매수를 한번 고려를 해보실 만해요. 5만 원권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평단이 한 7만 원대 정도 수준은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예. 되면은 주가의 진행이 그렇게까지 뭐 본전 가격까지 그렇게 멀리는 안 가는 거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대형주들이 대부분 다 상황이 좀 어려운 관계고 또 삼성전자는 사실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경향도 있고 해서 지금은 그냥 기다려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5만 원이 넘어서면 한번 추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결론은요. 모멘텀은 없지만 그래도 뭐 아무리 거리가 없더라도 지금 가격은 너무하다라고 하셨거든요. 5만 원 정도 오면은 추가 매수하실 수 있으면 다시 한번 그때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 정도면은 어느 좀 시일이 어느 정도 될까요? 5만 원까지 예, 시간이 네. 얼마나 걸릴지. 그래서 지금 일단은 선거 이후를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선거 전에는 아직 기대감이 크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적어도 1월, 2월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 연말에는 조금 어렵더라도 일단 기다리시고 내년 초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선거는 지나고 달력도 내년 1월 달 정도로 바뀌어야 되나 봐요. 일단 두산중공업 내년 초 보고 5만 원 정도 오면은 추가 매수 타이밍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시청자님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두산중공업 아까 또 STX 얘기해 주셨는데 두산중공업도 뭐 만만치 않게 지금 빠져 있네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삼성물산요. 삼성물산이요? 언제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59,800원요. 오, 이거 혹시 어제 뭐 이렇게 최근에 잡으신 거? 조금 일주일 정도 됐어요. 일주일 정도. 한 달 넘었어요, 참. 그 물타기 해갖고 그래 됐어요.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비중은 20%. 20%요. 그래도 물타기 하신 결과 오늘부로 조금 수익으로 바뀌었네요. 그죠? 예. 예, 축하드립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알고 싶으십니까? 삼성물산에 대해서. 매도가하고요. 네. 언제쯤 되면 매도가까지 올란지, 그리고 또 연말 이게 배당이 뭐 나오는 게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네, 매도 가격에 적정한 그 가격대하고 연말 네. 정도의 요 종목도 배당을 주는지 요 두 가지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하 팀장님, 삼성물산. 네, 뭐 지금 건설주 사고 계신 분들은 마음은 제가 판단할 때는 최근에 매수하셨고 물타기 하셨으면 아마 조금 분할 매수, 예, 속칭 말해 물타기 매수하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지금 큰 화두가 이제 미국, 유럽 쪽은 그리스가 이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조금 수면 하늘이 약간 내려갔고 또 미국 쪽도 조금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빠져있던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해외 수주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해외 뭐 중동 수주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이고 지금 일단 연말에 접어들기 때문에 당장 뭐 이달 다음 달에 해외 수주 드라이버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연초로 되게 되면 수주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건설주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기관들이 좀 매력이 들어왔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투자 관점에서는 사실 여기서 삼성물산이 제가 판단할 때는 낙폭 과대에 대한 반등이기 때문에 현 주가 대비해서 글쎄요 한 많이 주면 10%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은 열어두겠는데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아직도 한 번 더 행보할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배당은 삼성물산은 많이 안 합니다. 제가 보니까 매년 500원 정도 하네요. 네, 500원 정도 현금 배당을 해왔다 말씀드리겠고요. 잠깐 차트 보면서 우리 투자관님이 조금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차트 보시면 삼성물산은 사실 뭐 좀 긴 그림에서 보면 건설주 다 안 좋은 거 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점 낮춰왔었습니다. 낮춰왔고요. 최근에 일단 약간 가장 짧은 그림만 보면 두 달을 하락했습니다. 두 달. 제가 날짜를 세봤더니 얼추 두 달 정도를 하락을 했죠. 그러고 나서 지금 올라오는 게 한 반달입니다. 2분의 한 2주 정도가 됐죠.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지금 장이 1900포인트 정도를 좀 지지하는 흐름을 준다면 지금의 상승세는 1차 반등세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짧게 디테일하게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대량 음봉이 나왔던 62,5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과거 패턴을 보더라도 주가가 원래 봤던 급락을 하고 나서 올라갈 때는 한 번 정도 가다가 좀 쉬었다 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말 자체는 실제적으로 지금 올라가더라도 다시 한번 내려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면 네. 현재 어쨌든 우리 투자관님이 다행스럽게도 평균 단가를 6만 원 밑에 낮춰놨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삼성물산이지만은 12월달 장에 대해서는 트레이딩이 필요할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62,000원 전후에서는 사실 최근에 산 물량 중에서 일정 부분 한번 팔아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N자인 조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조정이 나올 때 2차 내년을 보는 전략이 좋습니다. 즉 지금 수준에서 반등 나올 때 현재 갖고 있는 물량 중 일부 정리하시고 다시 눌림이 나왔을 때 또 그때 한번 재진입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약간은 팔고 다시 사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파는 시점은 지금은 아니고요. 약간 이제 현금화하는 시점은 삼성물산이 62,000원 정도 갔을 때라고 하십니다. 배당은 500원 정도. 여보세요? 네네. 그 시기가 한 언제쯤 될까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두 달 내려왔고 2주째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보면 제가 볼 때 다음 주 중에 22,000원 갈 확률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니더라도 다음 주 글쎄요. 지금 이 패턴으로 분석한 건데 대략적으로 봤을 땐 다음 주를 안 넘길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꼭 수익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삼성물산 한번 조금 올라오면 팔았다가 다시 사더라도 일단은 팔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자. 다음 주가 유력하다 얘기 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전화 더 받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저희가 알려드리면 될까요? 광동제약이요. 예, 광동제약 매수가와 비중 좀 알려주세요. 5,672원에 30%요. 한 번에 사신 겁니까? 한 번에 사면 2원이 안 들어가겠죠? 예, 그렇죠. 그러네요. 오늘 5,700원에 그래도 지금 뭐 아주 조금은 수익 구간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 광동제약 굉장히 급등락이 이번 달 심한 걸로 차트적으로 보입니다. 목표가가 좀 높으세요? 마음속의 목표가. 저는 목표가 10%, 요번에 10% 정도 1차로 보고 네. 그것만 넘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손절가만 내가 생각하면서 올라가는 데까지 바라보려고요. 그러시군요. 일단은 10%는 좀 수익을 봤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 예. 저희가 어떤 부분을 알려드리면 되나요? 이게 과연 삼라수도 그렇고 기타도 그렇고 네. 여러모로 이게 원래 말이 제약주지 이게 뭐 식품주 아니에요? 따지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따지면은 방어주 같은 데도 방어주 할 때도 제대로 못 오르고 그래서 그게 궁금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제주, 삼다수 그쪽 떼온 예, 거 그런 부분이라든가. 어깨도 하고 살 빼면도 하고 뭐 예. 예. 예, 이제 뭐 이름은 광동제약인데 사실은 예, 음식료 쪽 아니냐? 그럼 방어주 갈 때 같이 가야 되는데 예. 왜 이렇게 흐름이 조금 다르게 가는지 그리고 10% 수익은 가능한지 제가 그 부분도 같이. 네, 예. 일단 뭐 음식료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엄연히 그래도 제약주입니다. 그리고 제약주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원래 이제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시면은 전기전자 쪽하고 그러니까 IT 스마트폰 쪽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음식료 쪽, 그 다음에 또 제약주 쪽이 있습니다. 이 제약주 쪽하고 음식료 쪽은 음식료 쪽도 최근 들어서 이제 해외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실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꾸준히 상승세를 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이슈가 최근에 제약주입니다. 제약주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저가라는 그 저평가 주식이라는 평가를 예전부터 받아왔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언제쯤 모멘텀이 한번 살아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제일 그 이슈가 됐었는데 결국은 원래 후장부터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상황은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시장 자체에 대해서.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상승 자체가 하나의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전에 시장이 강할 때 화학이나 조선 같은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상승세를 탔던 것처럼 그런 식의 진행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투자자분께서 성향을 그렇게 갖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0%의 목표가를 가지실 게 아니라 좀 더 중장기적으로 한번 끌고 가보시는 대응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조정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때 매수 기회를 노리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많이 나올 경우에는 5,000원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5,000원 초반이나 5,000원 이하까지도. 하지만 거기에서가 저는 투자의 기회라고 보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오히려 단기적인 성과만 보신다면은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중장기로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미 손절가를 잡아주셨네요. 5,000원이라고요. 예. 네. 괜찮은 네, 종목이고 저는요. 또 길게 갖고 가도 좋다라고 하니까 일단 마음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네, 나는 원래 중장기 스타일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예. 지난번에도 한번 문의드렸지요. 그 CTC 12,000원에 사서 네네. 28,000원까지 갔던 거 예. 한번 문의드렸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쭉 가는데 그러니까 우선 이제 10% 이상 오른 다음에 올라가는 대로 끝까지 가져간다는 거죠. 아, 그러시려고요. 네. 손절가만 높여가면서. 네. 익절할 수 있도록. 예. 네. 중장기로 이쪽 제약, 바이오 이쪽에서 굉장히 매매를 잘 하시는 분이네요.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또 운 좋게 걸린 거죠. 예, 그래도 이제 전문가한테 확신을 또 들으셨으니까요. 매매 좀 잘 예, 해보시고 5,000원은 꼭 메모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또 문의를 하신 분이 또 도움을 받으시고 또 다시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선순환 구도도 일어나고 있네요. 자, 시간 관계상 전화는 딱 한 통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드릴까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궁금하신 종목이요. 저 상하 프로테크예요. 상하 프로테크요. 네. 네, 상하 프로테크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먼저 매수가와 비중 좀 알려주세요. 예, 매수가는 저 4,500원이고요. 네. 예, 저 비중은 한 20% 됩니다. 오늘 종가가 4,530원이면은 언제쯤 매수하셨는지 궁금하네요. 한 이틀 전에 그렇죠. 예, 매수가하고 지금 오늘 종가하고 예. 비슷하신데. 차트가 좀 좋아서 구입을 했는데 이상하게 좀 기다려도 되는 건지 안 그러면 그냥 이 상태에서 팔고 나야 되는 건지 제가 또 그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네. 잘 몰라가지고 한번 아, 안 예, 해보고 알겠습니다. 사긴 몰랐네요. 사셨는데 이게 잘 산 건가도 예, 예. 궁금하시고 정확하게 뭐라는 기업인지 하 팀장님? 네. 예.
제가 같이 들어봤는데 우리 투자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만약에 기업에 대해서 잘 아셨다면 이 차트를 아예 안 보셨을 거고요. 차트가 좋아서 샀다는 거는 기업에 대해서 몰라셨다는 겁니다. 제 말이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맞는 말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사암 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약간은 10월 달에 모종의 작업이 들어갔지 않나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10월 달, 원래 이 회사는 IT 부품 회사입니다. 역사는 오래됐어요. 상장은 2000년도 7월 했습니다만은 회사 설립은 1974년도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회사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회사입니다. 관련 회사인데 10월 달에 이제 회사가 실적을 타기에 위해서 기관 대상으로 IR을 했습니다. IR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을 좀 줄이고 2차 전지라든지 배터리 쪽으로 좀 비중을 뒀고요. 그런 중에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IR 이후에 바로 특허 공시를 했습니다. 2차 전지 이제 배터리 터지는 거 막는 기술을 갖고 있는 특허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중에 급등을 했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금 조정을 보였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짧게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장점은 많은 기술력을 갖고 있고 많은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대신 단점은 많은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너무 많은 사업.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 그 말은 어느 하나에 포커스를 못 맞춘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 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 주식은 6,000원 돌파가 사실은 6,000원 돌파할 때 사셔야 됩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보시면 6,000원은 공모가입니다. 아직까지 상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공모가 저항을 받았다 말씀드리겠고요. 차트 공부하는 차원에서 같이 잠깐만 보겠습니다. 너무 고민하실 종목은 아닙니다. 이미 바로 제가 보니까 빠질 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는 것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10월달 급등 그리고 급등의 저항선은 바로 제가 6,000원 그어놨지 않습니까? 항상 신규주들은 이 귀신같이 공모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못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보는 것이 지금은 가셔 보면 아직은 수렴 과정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지 어느 정도 어차피 올라가도 또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조금 보유를 해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 회사는 좀 긴 거리면서 보십시오. 시가총액 500억짜리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매력이 있을 때는 쉽게 올릴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좀 보유하셨다가 네. 우리 투자가님이 조금 제가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4,800원, 5,000원 전후까지는 아마 지금 흐름에서 조정이 없다면 바로 올라올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정리해 주시고 욕심 내지 마시고 조금 내려갔을 때도 일단은 이런 자금은 빨리 안 빠져나가니까 차트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어쨌든 네. 좀 기다렸다가 청산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은 빠질 자리는 많지 않다고 하시니까 일단 홀딩해 보시고요. 5,000원 정도까지 한번 가면 한번 파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성공적인 매매 하시고요. 중간에 또 궁금하시면 전화나 문자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화 상담은 이 정도에서 일단락을 짓겠고요. 곧바로 문자로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역시 번호를 하나 여쭤볼 시간이 돌아왔네요. 6시 26분. 자, 팀장님 자꾸 종이 만지시지 마시고 0에서 9까지 숫자 가운데 나는 이 숫자가 괜히 좀 마음에 네, 든다. 오늘 박찬호 선수가 만 39세 나이로 19년 만에 프로야구 생활을 네. 종료한답니다. 그죠? 저의 우상이었어요. 제가 IMF 시리 힘들 때.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숫자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맞춰버렸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휴대전화 끝번호, 내 끝번호가 9번이다 라시는 분, 제 집 눈에는 뭐 바택 보내신 분도 9번인 것 같고요. 모나미, 대우조선해양 다 9번이신 분 굉장히 많은데, 예, 선물 보내달라 하시면서 코리아나 분도 9번, 예, 굉장히 많으신데요. 어떤 분이 오늘 선물 받아가실지 궁금합니다. 나 9번인데 종목 상담 문의할까 라시는 분은 지금 빨리 보내주십시오. 선물 받아가실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문자로 들어온 신고 본격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넥스트리밍 물어오셨죠? 매수가 6,100원에 비중 20%, 현재 가격도 이분은 매수가와 동일합니다. 6,100원.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최병건 전문가님. 예, 오늘 반등을 했다가 장 막판에 다시 밀려버렸는데요.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다가 밀려버렸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반전이 안 나오면은 당분간 좀 침체 상태를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죽는 건 아니니까 그대로 보유를 하셔도 상관없고요. 내일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면은 어쩌면 돌파가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출발 가격에 따라서 뭐 현재로선 대응을 좀 달리 가시면 좋겠고요. 밀려서 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십시오. 넥스트리밍 오늘 조금 실망스럽지만 전고점인 7,000원 부근까지도 잘하면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니까요. 자,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끝번호 0844님. 이분은 선물권하고 조금 멀어지는데, 자, 그래도 수익을 많이 보시는 분입니다. LG 디스플레이를 매매하시는 것 같은데요. 매수가가 27,500원, 오늘 종가가 3%, 4% 가까이 빠져도 34,400원이니까
보니까 이분은 20% 이상 수익 중이신 것 같아요.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비중도 30% 수익 냈는데 팔고 싶어요. 매도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LG 디스플레이 오늘 좀 많이 내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사실 수익이 났는데 고점에서 못 파고 내려와도 그 마음은 상당히 안 좋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판단할 때는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는 겁니다. 제가 아까 잠깐 보니까 특별히 시장에 나온 이야기는 뭐 캐치 못했습니다만 기관 쪽에서 오늘 한 100만 주를 팔았습니다. 투신에서 한 50만 주, 연기금에서 한 60만 주, 연기금이 하루에 60만 주 팔았다는 거는 11월 달 선거 한 번만에 다 팔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LG 디스플레이만 좀 내렸는지. 그렇죠. 사실 뭐 최근 LG 디스플레이는 사실 좋다는 이야기 그리고 4분기도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가만 보니까 11월 달 이후에 사실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LG전자도 마찬가지고 주가는 사실 제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인 어떤 뭐 시장이 저는 탓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부적 이슈는 미래탈 좀 글쎄 안 좋은 이야기는 없는 것 같은데 네네. 가파른 상승의 차익 요구가 좀 한 번에 나왔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좀 짧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렇게 한번 빠지게 되면 차트가 21선 이탈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거의 뭐 10월 초순과 비슷하게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내일 만약에 갭상승이 나오든 갭하락이 나오든 우리가 보유할까에 대한 고민은 바로 다시 한번 36,000원을 회복하느냐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제가 판단할 때는 회복한다 그래도 또 행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내일 좀 뭐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좀 비중을 줄였다가 재매수하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는 우리 투자가분이 매수가가 꼭 3만원 미치라고 꼭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46,000원에 사신 분도 저는 동일한 전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항상 이 LG전자 관련주들은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수급 때문에 움직입니다. 실적은 다 안 됩니다. 사실 네네. 수급 때문에 움직이니까 수급이 일단 꺾였으니까 약간은 리스크 관리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엇보다 수급이 가장 중요한 종목 LG 디스플레이. 오늘 수급이 좀 깨진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수급에 철저하게 대응을 해줘야 되니까요. 자, 이번엔 조선주 한번 묶어서 가보려고요. 일단 대우조선해양 매수해도 될까요? 의견이 있었고요. 오늘 6% 정도 떴는데요. 아시다시피 삼성중공업은 이미 보유하신 분 36,280원에 25%. 오늘 종가는 35,800원이어서 이분은 오늘 한 3% 이상 뜨면서 이제 거의 매수가 회복을 눈앞에 두고 계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목표가와 선절가가 궁금하다. 삼성중공업의 대응법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사도 좋은지. 예, 삼성중공업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삼성중공업은 아시다시피 조선업종 중에서는 상황이 제일 좋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석유 시추 플랜트 이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조선주 간의 차별화가 생깁니다. 지금으로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추가 돌파가 나온다면은 38,000원대 전후 대략적으로 한 38,500원 정도 수준에서의 목표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가격대를 완전히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중장기 상승 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진행이 예상되고요. 매도를 하시더라도 주가가 조정이 깊지 않고 다시 반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재매수를 시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기 대응도 좋지만은 중기적으로 끌고 가보는 대응도 괜찮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홀딩을 좀 하셔라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전 저점 완전히 깨지지 않는 이상은 손절 굳이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오늘 반등이 꽤 강했는데 바닥을 이제 탈출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반등이 강했던 만큼 약간의 눌림목이 주어질 수 있으니까 눌림목 시 23,000원대 초반 경우나 아니면 살짝 깨질 때 이때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가격적으로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로 보시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25,000원 그리고 거기를 돌파한다면은 28,000원까지도 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중공업 홀딩, 대우조선해양 매수입니다. 단기 목표가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S로 시작하는 좀 덩치 큰 종목 볼게요. SK와 S를 같이 가겠습니다. SK는 179,000원. 이분은 급등락이 심해지네요. 언제쯤 팔까요? 하셨는데 179,000원인데 오늘 종가는 3% 가까이 빠져도 181,000원. 어제는 신고가를 찍었었고요. 비중은 많으십니다. 50%. 그리고 SOL은 112,200원에 30%신데요. 오늘 97,200원. 한국실리콘 때문에 약간 타격이 있었죠. 자, 일단 SK부터.
네, SK는 상당히 뭐 저도 좋은 의견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도 네. 좀 길게 봐달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SK 어떤 종목에 대해 성장세 많이 좋게 보는데 최근에 뭐 중간중간에 최태원 회장의 어떤 뭐 법정 구형 이야기 잠깐 나오고 해도 사실 SK의 어떤 흐름 자체는 계속적으로 SK 자회사죠. SK ENS라든지 비상장에서입니다.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좀 견고했다 보는 것이고 주간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18만 5천 원 정도에 조금 멈춰 있는데 이걸 좀 긴 그림으로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좀 디테일하게 전략을 세워드리겠는데요. 이번 주가 이제 주봉 기준으로 잠깐 보니까 2주 연속 양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 우리가 고민할 가격은 SK의 종가가 주봉 기준으로 정확하게 17만 한 7천 원이 되네요. 17만 7천 원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게 고민할 건 아니다 보는 것이고 이제 11월에 거래일이 내일 하루 남았죠. 11월 기준으로 보니까 11월 달에 상당히 좋은 양봉이었습니다. 그리고 SK 같은 경우가 12월 달에 넘어들면 다음 주로 넘어가면 이 양봉이 연장선으로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수준 뭐 18만 5천 원에 조금 쉬고 있습니다만은 종가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17만 7천 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17만 7천 원에 비중 줄이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때 조금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 전까지는 좀 가져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는 S-오일이죠. S-오일은 뭐 오늘 최근에 어떤 그 태양광 업계의 가장 큰 하두가 바로 한국실리콘이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가면서 오성 LST가 뭐 점 한가 치고 있고 네네. S-오일은 이제 그 한국실리콘의 2대 주주입니다. 지분 30% 있어서 시장 일각에서는 S-오일이 지금 1,600억 정도를 그냥 날리게 생겼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한국실리콘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제 OCIW로 국내 2위의 실리콘 업체였는데 결과론적으로 무리한 태양광 투자가 법정 관리까지 그런 흐름이 갔는데 근데 그런 거 간 거 생각하고 나면 사실 오늘 S-오일의 주가가 2% 수준에 거쳐졌다는 거는 네네. 그나마 조금 긍정적이에 대한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오늘 주요 투자 출자를 할 수 있는 가장 리스크를 싫어하는 보험 상품 계정, 운용 계정이라든지 연기금에서 일단은 그 이슈가 재부각되면서 팔았습니다. 외국인도 10만 주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좀 받아갔는데요. 투자 전략 차원에서는 뭐 11만 원 매수가보다 밑에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것 자체 사실 계속적으로 S-오일의 현재 주가 97,200원이 있는 S-오일의 현재 주가를 뭐 95,000원 갱신으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유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보유는 하긴 하되 정유회사 뭐 화학주 같은 거 지금 아직은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연내 뭐 11만 원 신고가 돌파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하지만은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오일 보유, SK는 17만 7천 원 깨지지 않으면 역시 일단은 좀 여유를 갖고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그래서인지 몰라도 대형주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묶어서 갈 수밖에 없겠네요. 현대차, 기아차 가겠습니다. 22만 9,316원에 25%. 손익분기점이에요. 예, 그러시겠죠. 오늘 종가가 23만 원으로 거의 이분 매수가와 동일한데요. 매도 가격 궁금하다라고 하셨고요. 기아차는 그냥 무턱대 놓고 아무것도 없이 언제쯤 팔면 좋을까요? 얼마에 이렇게 오신 분, 그리고 8만 원에 물리신 분 많으시죠? 이분은 70%나 갖고 계십니다. 장기, 단기 기아차 다 궁금하다고. 현대차부터 시작해보죠, 뭐. 예, 현대차는 지금 손익분기점이라고 하셨는데 손익분기점이면 대응하기 참 좋습니다. 23만 7천 원, 8천 원대부터 24만 원권까지 반등 줄 때 매도 타이밍 잡으시면 좋고요. 주식은 순환주기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상황을 좀 되돌리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자동차 업계가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전망이 그다지 밝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전에 2, 3년 동안 주가가 계속해서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르려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른 여타 대형주들하고는 좀 다른 위치에 놓여 있는 관계로 반등 줄 때 정리 타이밍을 좀 가지시는 거 좋다라는 말씀이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가가 높으시다면은 요번에 반등 줄 때 빠져나오시는 대응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대형주기 때문에 충분히 또 어느 정도는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승이 나올 때 그것을 상승 전환으로 아직까지는 혼동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만 6천 원권에서부터 7만 원권 정도 선을 목표로 삼으시고 그때 반등 주면은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차 갖고 계신 분 너무 또 매수가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한 7만 원 부근 정도 오면 일단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현대차, 기아차 갖고 계셨던 분들 고생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자, 한글과학 컴퓨터 8818님 보고 계십니까? 19,600원에 40%다라고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19,000원. 잘 가다가 한번 삐끗하고는 지금 계속 19,000원대네요.
네, 그 한글과 컴퓨터는 뭐 저도 가끔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이죠. 네. 좀 장기적으로 봐달라 그러면데 뭐 가장 결정적으로는 지금 타이밍에 사실 뭐 8월달에 9,000원 회사 하다가 이제 따볼 정도 났으니까 좀 쉴 수 있는 부분이고, 또 11월달에 제가 보니까 한글과 컴퓨터 회사 내부에서도 약간 연말이 아니겠습니까? 연말 인센 제공해야 됩니다.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뭐 자사주 교부 차원에서 뭐 한 4억 정도 주식을 팔았다 그런 이야기도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네네. 연말 다가오고 주가가 좋게 가면 일부 그런 물량 사실 그건 부담은 안 됩니다만은 약간 그런 흐름 자체가 최근 2주 동안 쉬었다 보는 것이고요. 한꺼번에 3분기 실적에서 보시다시피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같은 경우도 사실 클라우딩 컴퓨팅이라든 이런 흐름 자체는 내년에도 지속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길게 봐주시고, 다만 지금 주가 조금 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논리입니다. 최근 3개월 내 속칭 말하는 더블 가격 정도에 온 차익 실현 욕구, 그리고 11월 저번에서 나왔던 중소형 개별주의 일시적인 쇼크 자체가 주가 약세를 좀 만들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좀 보유 의견이고,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19,000원 수준에서 최소한 변동성을 준다면 대략 1,500원 정도는 좀 아주 보수적으로 보면 1,500원은 그냥 열어둔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7,500원까지도 쉽게 떨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상승한다 그러면 2만원까지도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동성 조금 열어두시고, 제가 오히려 투자 전략으로 드릴 말씀은 뭐 50%, 40%라면 비중이 조금 이제 과할 수 있기 때문에 한 1,000원 정도 변동하면 좀 마음이 후달릴 수 있습니다만은 좀 마음 굳게 잡으시고, 오히려 내려왔을 때 17,500원 정도 왔을 때는 실제적으로 그때 한번 저희 쪽으로 전환 한번 주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고, 올라간다면 조금 보유하시는 전략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웬만하면 들고 가시고요. 17,500원까지 왔어요, 한컴이라고 하실 때 그때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든 상담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밭에 꼭 봐달라고 오늘 문의가 좀 있네요. 3056님 보고 계십니까? 12,100원에 35%, 그리고 3239님도 보고 계시죠? 11,900원에 20%, 이렇게 한 20에서 30%대 12,000원 전후에서 사신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잘 가다가 6% 가까이 급락해서 다들 걱정이 좀 되시나 봐요. 예, 지금 일단은 10월 달에 고점 한번 찍고 그다음에 조정을 좀 깊게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추세를 살리니까 만원 이전으로 잠깐 깨졌다가 다시 반등 포인트를 잡다가 잘 올라왔습니다. 잘 올라왔는데 12,000원 가서 다시 꺾어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형태는 사실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주가가 반전을 할 때 좀 제대로 된 힘을 싣고 전고점까지 단숨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주가가 고점 돌파를 한다든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 각이 반 정도 선 수준에서 벌써 하락이 나온다는 것은 좀 흐름이 그다지 썩 좋지 않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주가가 바로 반전이 나오거나 조금 더 강한 반등이 나와서 12,000원을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은요,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약세를 탈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정도 수준이나 아니면 모레 정도에서 반등이 안 나오면은 일단은 위험을 좀 갖고 있으니까 매도했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56님 그리고 3239님, 이틀 안에 바텍은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일단 정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코리아나 가보죠. 2,100원에 10%라고만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5% 밀리고 오늘 3% 더 밀려버렸어요. 오늘 종가는 1,900원 아주 초반입니다. 팀장님. 네, 코리아나는 화장품이지만 화장품 아니죠. 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화장품 관련주들, 뭐 아모레퍼시픽, 뭐 코스맥스 관련주들은 실적이 바탕이 돼서 중국 모멘텀 바탕이 돼서 가는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한국 화장품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화장품 회사 중에서 이제 항상 M&A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메가 이야기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두 종목이 사실은 한국 화장품과 코리아나입니다. 네네. 코리아나이기 때문에 코리아나는 철저하게, 사실 지금은 뭐 되게 코리아나 화장품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회사 어떤 이미지 자체는 상당히 실추됐다는 것이고, 실적도 상당히 안 좋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때는 또 10월 달인가요? 셀트리온이 코리아나를 인수한다는 그런 루머 돌아가지고 잠깐 급등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어떤 내부적인 펀더멘털로 접근할 건 아니고, 일정 부분 M&A 매각 이하가 나올 때마다 한번 올라가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좀 내려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사실 다른 화장품 관련주는 올랐는데 이것이 빠지는 거는 단기 실망 매물이 조금 들어왔지 않나 보겠습니다. 760억짜리 얼마나 건들기 좋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네, 투자 전략 좀 짧게 말씀드리면, 예, M&A 소식은 없고 흔들리기만 제가 보니까 하고. 이거 예. 코리아나의 어떤 과거 주가 흐름을 보면 상한가를 급하게 치고
찍고 나면 좀 내려오고요. 지금 현재 이미 하락 조정 자체가 한 달 반 정도 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내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뭐 갭상승의 재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하락의 속도는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지금 실망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유해 주시고 뭐 항상 보유라는 것은 신규 추가 매수 아닙니다. 비중이 아무리 10%라도 저는 뭐 금하겠습니다. 어쨌든 보유해 주시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가격은 조금 지정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자 반등 목표치는 대략 2,05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50원 정도 왔을 때는 뭐 오늘도 사실 한번 갔었네요. 2,050원 정도 오게 되면은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또 2차 반등 목표가를 좀 고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리아나 상담을 해드렸고요. 고려아연 가보겠습니다. 제가 며칠째 계속 문자를 봤는데 시간 관계상 계속 못 해드린 것 같아서요. 이분은 43만 7천 원에 비중이 70%, 중간에 분명히 쌀 때 한 번 더 사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좀 올라서 44만 1천 원이라서 수익을 조금 보고는 계시는데 제가 잘 모르지만 위에 61선이 있고 45만 원대가 조금 무거워도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거기에 저항이 좀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주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아연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이라는 부분이 지금 최근의 시장 경제나 아니면 전 세계적인 트렌드하고 맞물려서 참 득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도 이 종목이 더 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좀 구분을 하게 되는데 고려아연은 어쨌든 간에 예전에 고점을 발생시켰던 부분을 요번에 뚫고 넘어갔거든요. 한번 10월 달에. 그러면 이 종목은 아직까지 힘이 안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겠고 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엔 추가 상승 흐름을 더 가져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만 이 종목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하더라도 아주 좀 더디게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면을 감안한다라면은 보수적으로 목표가를 좀 잡으시고 한 47만 원권 정도면은 한번 차익 실현을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47만 원권 정도에서 목표가 한번 제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해 주셨어요. 이렇게 좋은 주식이 또 있을까 고려아연 들고 계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궁금하다라시면서 문자가 왔는데요. 지금 매각 일단 분입찰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2주 정도 미뤄진 그런 상황인데 때문에 현대중공업도 뭐 이렇게 다 대한항공도 또 한국항공우주도 서로가 이렇게 눈치 보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매각은 해야긴 해야 되는데 뭐 적당한 입찰자도 없고 또 뭐 한 군데 넘기려고 그러면 또 약간에서 치고 들어오죠. 네네. 뭐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기 네. 때문에 한국항공우주는 사실 오늘은 사실은 나로 관련주 때문에 같이 조금 반등한 거 있습니다만은 예. 전체적인 주가 발목 잡고 있는 요인은 매각에 대한 네. 게 이번 정부는 걸렸다 내년까지 넘어간다는 이야기 나오다 보니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수준에서는 사실 뭐 나로 관련주로 보지 마시고 테마는 적혀 있습니다. 보지 마시고 아마 매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반등은 못할지언정 그렇다고 급락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 27,000원 수준에서 조금 행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고 가장 큰 그림은 가장 중요한 거는 모멘텀 만약에 매각 모멘텀으로 있다면 나중에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일시적 반등 위에 다시 밀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 보유하셨다가 만약에 매각 이슈가 조금 더 가미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면 그때는 꼭 차익 실현 기회로 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각 이슈입니다. 뉴스 나오면 빠르게 좀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689님 한국항공우주를 끝으로 오늘 상담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병건 위원님 그리고 하창범 팀장님 함께 해주셨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해요.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겠습니다. 바택을 물어오셨죠? 두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3239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구 미술전 2매 티켓을 댁으로 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어제 이어서 문의가 정말 많았었는데 역시 다 도와드리지 못해서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설문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뒤에 프로그램 찾아오셔서 게시판에 글을 써주시면요. 저희가 체크해서 꼭 답글 달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도 6시 종목상담 119 저는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